안녕하세요. 필리핀 투데이입니다.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아침인데요. 필리핀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최신 소식들 저희가 또 간추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필리핀의 주요 언론들 쭉 보면서요. 교민 여러분 생활에 좀 밀접하다 싶은 소식들, 그런 것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첫 소식부터 바로 가볼까요? 필리핀 경찰, PNP의 범죄 대응 시스템에 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PNP가요, 이제 범죄가 딱 발생하면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다. 이걸 목표로 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5분 도착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이게 신속하게 출동해서 국민들 신뢰도 좀 높이고 또 기존에는 좀 경찰서 중심이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기동성 그리고 현장 대응력 이걸 확 키우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목표를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지원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운영 방식도 좀 바뀌나요? 네, 일단 내무지방자치부 DILG라고 하죠. 여기서 순찰 차량 구매 지원을 약속했어요. 아무래도 기동성이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운영 면에서는 경찰관들이 이제 8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요. 기존에 있던 경찰 초소, PCP나 부스 같은 건 좀 덜 활성화하고 대신에 현장 순찰을 훨씬 더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순찰 위주로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칼라사 911이라고 이 통합 시스템을 쓴대요. 이걸로 이제 실시간 정보 공유나 위치 추적 같은 걸 해서 5분 대응 목표를 지원하는 거죠. 아, 시스템 지원도 있고요. 이게 그럼 벌써 시행 중인 지역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지금은 중부 루손, 또 칼라바르손, 중부 비사야스, 이렇게 전국으로 점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정책이 잘 자리 잡아서 우리 교민 사회의 안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좋겠네요. 저희 필리핀 투데이에서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인데요. 바로 수도 요금입니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별로 변동이 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메트로 마닐라의 이제 동쪽하고 서쪽 지역을 담당하는 수도 회사가 다르잖아요. 마닐라 워터랑 메이닐라드. 이 두 회사 요금이 7월 1일부터 조정됩니다. 이게 외화 차등 조정, FCDA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따른 변경이에요. 아, FCDA. 그럼 어느 쪽이 내리고 어느 쪽이 오르는 건가요? 네, 우선 동부 지역, 마닐라 워터 담당인데요. 여기는 요금이 좀 내려갑니다. 입방미터, 그러니까 CFM당 0.12페소 인하됩니다. 아, 인하.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월 22방미터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한 1.20페소 정도, 그 정도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오, 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면요. 페소화 가치가 그동안 유로화에는 좀 약했는데 달러 대비로는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마닐라 워터 대출 비중이 유로화가 59%, 달러가 41% 정도 돼요. 그 영향이죠. 아하, 환율 영향이군요. 그럼 반대로 서부 지역은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메이닐라드는요. 입방미터당 0.005페소, 아주 조금 소폭 인상됩니다. 0.005페소요? 정말 조금이네요. 네. 월 22방미터 써도 한 0.05페소 정도 오르는 수준이에요. 여기는 또 페소화가 엔화 대비로는 약세였는데 달러 대비 강세였던 게 그나마 인상폭을 좀 제한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메이닐라드는 지난 2분기에 0.09페소 인상분이 있었는데 그건 또 유보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혹시 요금 변동에서 제외되는 그런 가구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요. 월 사용량이 12방미터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있잖아요. 엔헤스트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 가구는 이번 요금 조정 영향 안 받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요즘 날씨도 참 변덕스러운데 안정적인 물 공급도 중요하고 요금 부담도 좀 잘 관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거는 필리핀과 한국의 좀 특별한 역사적 인연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필리핀 현지 언론에서도 다뤘다고요. 네, 맞아요.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한국 최초의 카톨릭 사제분이시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이분과 필리핀의 아주 깊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김대건 신부님이요. 필리핀하고요. 네. 김대건 신부님이 그 청년 신학생 시절에요. 1830년대 후반부터 1840년대 초반까지 여기 필리핀 불라칸주에 있는 롤론보이라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내셨어요. 기록을 보면 1837년, 1839년, 1841년 이렇게 머무셨고요. 그때 도미니크의 선교사들 통역도 돕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와,
김대권 신부님의 필리핀에서 공부하셨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신부님은 한국 카톨릭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5세에 세례 받으시고 당시에는 탄압이 심해서 비밀리에 신학 공부를 하셨죠. 그리고 1844년에 사제품을 받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2년 뒤인 1846년에 정말 젊은 나이 25에 순교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참 뒤인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에 의해서 시성되셨고 지금은 한국 카톨릭 교회의 수호성인이시죠. 그런데 필리핀에도 신부님을 기리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 불라칸주 보카웨어라는 곳에 가면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기념 성지가 있어요. 이게 1986년에 봉헌된 것인데요. 가보면 한국 전통 건축 양식하고 카톨릭 양식이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성지 안에 탑도 있고 피정의 집, 유물 전시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김대건 신부님하고 동료였던 최양업 신부님 동상도 세워져 있어요. 특히 좀 인상적인 게 성당 재단에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그게 신부님이 필리핀에 계실 때 위안을 얻으셨다는 망고나무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우와, 망고나무 십자가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그렇죠. 지금은 성안드레아 수녀회에서 관리하고 계시고요. 요즘 뭐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 문화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깊은 역사적 또 영적인 교류가 필리핀하고 우리 한국 사이에 있었다는 거 이게 참 우리 교민분들께도 좀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필리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교민 여러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요. 저희 유튜브 채널 필리핀 투데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것도 잊지 말고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찬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